자,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맘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게 낙상 사고와 관련된 거예요. 이제 길 가다가 넘어지신 분들, 바닥이 얼어 있는 걸 발견 못 하시고 넘어지신 분들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지신 분들은 좀 억울하시겠지만 본인 치료비가 전액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까지 갔을 때 치료비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해내라고 얘기를 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넘어지신 분들이 요구하는 그 치료비 내지는 위자료 액수와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액수 사이에 그 간극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커요, 간극이. 그러니까 이제 한번 넘어지신 분들,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뭐 MRI부터 시작해 가지고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니 어떤 분들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치료비 지출을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히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상담을 드리다 보면, 아니 건물 앞에 눈을 치우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그 건물 관리하는 사람 내지는 뭐 가게 주인이 치워야 되는데, 그거 안 치워 가지고 내가 길 가다 밟고 넘어졌으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본인께서 조금 주의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죠. 겨울이고 눈이 많이 왔고 추운 날씨에는 어딘가 얼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조심히 걸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거를 조심조심 걷는다고 해서 낙상 사고를 100%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눈을 치우지 않거나 당연히 사람이 미끄러질 거라고 예상되는 곳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은,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백대빵의 구조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랑 상담이 거기서 끝나죠. 저는 상담 비용을 돌려드리고 이제 사실 더 해 드릴 말씀이 남아 있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100대 빵이 될 수 있다고 쳐도, 네 100대 빵이 될 수 있다고 쳐도 정말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을 한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왕증이라고 하죠. 원래도 좀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고, 이게 사람마다 또 뼈가 튼튼한 정도가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넘어졌는데 거의 온몸의 뼈가 으스러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저기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주장을 하시거나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꾀병이라는 건 아닌데, 과연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맞느냐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니 나 이 사고 나기 전까지는 병원에 안 갔다니까요, 변호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적당히 참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거를 100%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을 받으셔야 돼요. 신체 감정 내지는 진료 기록 감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감정 비용은 누가 내느냐? 원칙적으로는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부담을 하죠. 그러면 이 감정 비용만 해도 상당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거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변호사 선임을 하고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넘어졌을 때 상대방이 50만 원 준다고 할 때 그냥 받을 걸 하는 후회를 한참 뒤에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까지 들어가면 소송이 너무 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없이 소송 진행하시는 분들, 변호사가 있어도 그렇고 감정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이제 그때서부터 사실 조금 과장 못해서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인제 뭐 치료비나 이런 걸로 진짜 몇백을 썼는데 그래도 이 소송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받게 됐을 때 그 절망감이랄까요? 그리고 그 감정 결과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감정 결과를 가지고 거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감정을 해 주신 의사분들을 막 미워하고 하죠. 이제 열받아서 집에 와서 판례를 막 찾아보면 뭐 "재판부가 반드시 감정 결과에 구속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를 보시고 '아 이거 그러면 항소심 가서 다시 다퉈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항소심 가서 다시 재감정을 받아보면 된다라고 꼬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서 막 그런 식으로 "이거 다시 해서 받아보면 된대."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어지간해서는 정말 재감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재판부가 재감정을 잘 안 받아줍니다. 특히나 항소심은 빨리빨리 해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왜냐면 다 1 심에서 어느 정도 쟁점 정리가 돼 있고 1 심에서 충분히 막 길어진 사건을 또 여기서 감정을 하고 길어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 판사님들이 어지간해서는 정말 상식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은 재감정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가끔 저한테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1 심이 완전 불리하게 판결이 나서 이거 재감정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 보면서 다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거기 말씀드립니다. 재감정은 제가 요청은 해 보고 신청은 해 보겠지만, 정말 판사님한테 읍소는 해 보겠지만 재감정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재감정한다고 해서 이 감정 결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셔도 안 된다. 왜냐면 이게 그냥 상식선을 생각했을 때 다른 의사 선생님이 감정한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이 "아 저 의사 돌팔이다."라는 식으로 감정을 완전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재감정을 할 리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없죠. 그것만 좀 생각해 보셔도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오실 텐데, 자꾸 본인한테 희망을 주는 말을 믿고 싶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말 해 주는 곳을 찾아가시죠. 그러고 나서 뒤늦게 또 저한테 연락을 오셔서 "그때 말을 들을 걸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렇죠. 뭐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안 해 보면 오히려 또 미련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 먹은 거는 끝까지 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뻔히 답이 보이는데 그거를 불구덩이에 뛰어드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긴 한데, 뭐 어디까지나 본인 선택이시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조차 애매한 사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넘어졌는데 비교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곳에서 넘어졌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정말 길 한복판에서 넘어진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도 참 애매하고, 이게 건물 근처에서 넘어졌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 애매한 곳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인제 국가배상 같은 걸 신청을 해 보실 수 있겠지만 국가배상에서 받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국가배상 못 받게 되면 지자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자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셨다가 결국에는 지자체가 변호사 선임해서 그 지자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뒤집어 쓰시는 경우, 치료비 같은 게 일부 인정이 되었지만 워낙 인정된 치료비가 적어서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 오히려 돈을 토해내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십시오. 특히나 추운 날 넘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조심하세요. 넘어진 다음에 인제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뭐 아파트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이제 아파트에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입주자 대표회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또 쉽지 않죠. 그 아파트 살면서 또 나름의 그 권력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서 적당히 인제 돈을 주고 좋게 좋게 끝내려고 하면 다행인데,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냐."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회의록은 또 게시판에 공개가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는 겁니다. 누가 넘어져 가지고 뭐 입주자 대표회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결국 이거는 돈을 누가 물어주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거 넘어진 거 가지고 아파트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잘못 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피곤해지는 거라서 이것도 사실 좀 어지간해서는 재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심하게 다치거나 했으면 또 소송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글쎄요. 넘어져 가지고 찰과상 내지는 인대가 늘어난 것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좀 실익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또 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다, 소송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만 10분 동안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피해에 대한 것이에요. 물론 길 가다 넘어지고 하면 화도 나고 억울하고 하죠. 근데 그냥 겨울철에 있는, 어떻게 보면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상담 요청을 상당히 많이 주셔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대로 하는 게 최선은 아니에요. 그리고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혹시 뭐 길 가다 넘어지셨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냥 털고 일어나실 수 있는 상황이면 털고 일어나시라는 말씀. 그런데 진짜 크게 넘어지셔 가지고 뭐 병원에 실려가시거나 할 정도가 되면 또 그때는 현실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라. 누군가에게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좀 묻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제대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계산기 잘 두드려 보시고 그다음에 정하셔라. 그냥 무턱대고 100대 빵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조심스럽게 드려 봤습니다.